이런 경우는 건물이 제가 생각하면 시세 이상이더라고요. 늘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다 붙여가지고 건물 가격이 아주 땡땡해요. 반갑습니다.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들을 참 제가 많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 하나랑요. 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. 첫 번째 뭐냐면요. 건물을 최근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 있던 거 팔아서 하려는 분들도 있고 본인 집 팔아서 본인이 월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드물어요. 근데 이제 두 채가 있거나 이럴 때 그 이상 있거나 해서 팔아서 가려고 하는 분들,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아니신 분은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지금까지 쭉 십수년 이상 현금만 쭉 모아오셨던 분들,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나 막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돈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뭔가 건물을 하려는 분들 아주 다양해요. 적게는 뭐 10억 이하, 뭐 6, 7억에서부터 많게는 뭐 몇백억 있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해요. 뭐 댓글을 보니까 뭐 몇십억 있으면 몇백억 있으면 이미 재테크 잘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을 정도로 전문가지 않냐. 그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랬어요.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.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로 돈을 모아서 현금을 쌓아둔 분들, 이분들은 재테크나 부동산, 뭐 주식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 얘기는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, 첫 번째, 건물을 많이 봤어요. 한 20개, 30개, 40개. 대부분이 지역이 넓어져요. 왜 넓어지냐?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역이 있어요. 근데 이 지역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넓게 가다가 생각지 않은 블럭, 생각지 않은 지역, 여기 난 잘 몰라. 근데 이 건물이 심지어 임대도 다 안 나갔어요. 건물은 멋있고 나는 이 안쪽이 좋긴 한데 안쪽에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이거의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. 우리가 보통 건물을 사는 경우는 평생에 한두 번, 많아봐야 두세 번?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비 생활을 했던 패턴으로 부동산을 볼 때가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소비를 하는 패턴 어때요? 그 물건 자체를 본단 말이에요. 이거 어떻게 생겼지? 이거 성능이 어떻지? 이런 외형적인 걸 많이 봐요. 뭔가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거죠. 여긴 입지가 좋은데 건물이 별 볼 일 없어요. 여기는 입지가 좀 그런데 건물이 멋있어요. 이럴 때 사람이 고민을 해요. 50억 되진 않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50억이야. 이거 딱 보니까 건물이 멋있어요. 뭐 한 7층, 8층 돼요. 건물도 대리석으로 막 붙어있고 어떤 건 막 유리로 쫙 돼 있어요. 이걸 여기 갖다 놓으면 내가 50억에 오늘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살 텐데.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또 코너라거나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코너가 좋다, 역세권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.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. 두 개 놓고 왔다 갔다. 부동산은 입지지. 머릿속엔 있어요. 머릿속엔 입지지 있어요. 근데 눈을 보면 견물생심.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이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.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그걸 보셨던 분이라도. 자, 얘가 50억이에요. 건물이 멋있어. 얘는 뭐 3층짜리 막 아주 별 볼 일 없어요. 얘 50억이에요. 건물이라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와 같아요. 감가상각되죠. 그렇죠? 뭐 한정판이라든지 아주 뭐 골동품 같은 차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99.999%의 차들이 나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값, 고철값으로 수렴해요. 0에 수렴하죠, 거의. 이 건축물의 가치는 0에 수렴해요. 물론 예술품 같은 건축물 이런 거 빼고요.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 빼고. 자,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건축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둘을 나눠서 봐야죠. 땅이랑 입지, 이거랑 건축물.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도 똑같이 0으로 가는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땅의 가치가 높아져서 얘가 떨어지는 거 이상을 상쇄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건물만 봤을 땐 야, 저 건물 뭐 3억 되겠어? 쉽게 말해서 47억이 땅값이란 얘기예요. 야, 저 건물은 한 20억은 되겠지. 25억이라고 칠게요. 25억이 건물값이면 땅값이 25억이란 얘기예요. 얘가 가치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있겠죠. 그렇죠?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. 가진 자금으로 내 마음에 딱 드는 건물 찾기는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넓혀가다가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, 건물의 외관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이 땅의 입지의 가치에 좀 더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요. 또 하나,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값이
뭐 35억이라고 칠게요. 비싼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분도 여러 개를 봤어요. 건물을.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만 깎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분이 저한테 얼마가 맞을 것 같냐고 해서 제가 뭐 한 32억 정도는 맞겠죠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대요. 이 보는 눈은 비슷하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그 건물 위치를 딱 보고서, 요새 검색하면 볼 수 있잖아요. 거래 날짜랑 거래 금액 알 수 있는데,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보고 이 건물은 젊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상담할 때는 얘기 안 해드린 부분이 조금 있는데, 왜냐면 뭐 이미 결론이 나서 추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안 했었는데요. 뭐냐면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건물을 결정하거나 살 때 경우를 보면 그 건물을 갖고 있은 기간이 20년, 30년이에요. 건물 주인이요. 근데 보통 젊은 분들이 10년 내외로 샀다가 파는 경우, 이런 경우는 건물이 제가 생각하면 시세 이상이더라고요. 늘.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그래요. 왜? 이분들은 단기에 시세 차익 보려고 한 거고,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에서 건물을 사는데 원주민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, 40년 살았다, 이런 분들 건물 사는 걸 저는 선호하거든요.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이미 다, 편하게 얘기할게요,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다 붙여가지고 건물 가격이 아주 땡땡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사서 이거를 득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득이 반드시 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벌 수 있는 득을 최대한 다 보고 그 이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정도의 금액대로 내놔요. 근데 원주민이 갖고 있는 건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진짜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막 종종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시를 받고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, 뭐냐면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신축을 하려고 산다고 했는데 보여준 것들이 신축용이라고 보여준 거예요. 괜찮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신축을 한번 안 해본 분들은. 근데 제가 보자마자, 예를 들어 로드뷰로 보자마자 이건 신축이 안 돼요. 신축이 안 되는 요건을 갖고 있어요. 땅이 폭이 너무 좁아서 대로로 접하면이 좁고 뒤로 길어가지고 얘는 신축하면 깎이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있는 게 임대료가 더 나오는 경우. 현재는 주차장이 없어서 신축해놓으면 1층은 없어지는 거. 근데 상담 오신 분들 1층에 상가 넣고요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상가 넣을 공간이 없어요. 현재 건축법으로 건축을 하면 애초에 주차로 다 끝나지 거기에 상가가 넣기가 아주 힘든 위치인데도 그거를 신축용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추천하는데 한 거를 이분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. 이 추천한 이 사람도 자기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면서 그냥 오래됐으니까 신축할 수 있겠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참 답답한데, 부동산 우리가 사무실에 가보면 앉아있는 분들 보면 왠지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고 내가 잘 모르면서 들어가서 뭐 금액 조금 얘기하거나 하면 핀잔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왜? 부동산 사무실에도, 부동산 업계에도 늘 초보는 있고 늘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늘 있어요. 모든 업계가. 주는 물건 받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를, 그런 것 같아요 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정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. 이거 괜찮으니까 사세요. 사고 나서 그 건물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벌어지는 거. 이미 거래는 끝났기 때문에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상황.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는 신축이랑 임대까지 책임져 준다고 말은 또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 진행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, 진행하면서 여기서는 사신 분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된 거지?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내가 건물은 샀잖아 하고 위안하는 거예요. 결론은 내가 원했던 결론이 아니에요.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월세가 500이었는데 짓고 나니까 450이 됐네. 건축비 예를 들어서 7억 들었는데 뭐 10억 들었는데, 내가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이 사람한테 있지는 않거든요. 결정했으면 투자의 책임 다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냥 결정했던 게 제일 큰 사실은 문제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오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파는 분들, 이런 분들 물건이 잘 시중에는 없어요. 시중에 참 다니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, 그건 뭐냐면 한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연세가 60 대부분 넘으셨어요. 제가 최근에 거래한 건물은 주인분이 90세였어요.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나 믿지 않아요. 선입견 이런 것들, 내 생각이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기보다는 알던 사람과 쭉 신뢰관계를 두고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동네 부동산에 나와요. 뭐 20년 넘게 관리해줬고 거기랑 내가 쭉 거래했고,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 늘 잘 맞춰주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랑의 유대관계가 아주 깊은 경우가 많아요.
근데 왜 이게 시중에 안 나오냐? 건물을 처음 사려고 하는 분들은 동네 부동산 다 다닌다는 게 생각만 해도 뒤로 넘어갈 일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넓은 지역을 하는 부동산에 가서 건물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죠. 원주민인 분이 이 아주 신뢰하는 부동산과의 이 관계를 이 부동산들에서는 깨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원래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금액 더 준다면은 여기는 깨진다 했는데, 이 원주민이 오래 갖고 있고 여기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금액에 휘둘리지 않고 믿지 않아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일반인들이 보는 이런 분들한테 가지 않는 게, 이분들한테 물건을 넓은 지역 하는 이 부동산에서는 여기에 틈새를 파고들어서 물건을 따오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실은 보기가 어려워요. 네, 어렵죠, 사실은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, 첫 번째는 건물을 볼 때는 입지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. 원론적인데 우리가 건물의 외관에 마음을 홀리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. 두 번째는 건물을 살 때 보유기간이 짧은 건물 같은 경우들은 좀 높은 경우,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알짜 건물들은 사실은 건물을 처음 사는 분들은 사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. 세 번째는 좀 안타깝네요, 얘기하면서. 근데 이게 현실이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내가 막 용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거를 잡기는 사실은 어려워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린다면, 저 건물 좀 싸게 나왔는데 산다고 했더니 건물 안 판다고 해요. 그런 건물은 팔려고 내는 건물이 아니에요. 그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. 내가 어떤 물건 갖고 있어요. 팔 건 아니지만 중고가 알아봐요. 야, 내 거 그래도 중고가 괜찮네. 이 기분 아시죠? 건물 주인분들은 검색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소득은 많아요. 여유자금도 꽤 돼요. 그래서 건물을 사고 얘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다기보다는 가치 상승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. 시세 차익을 원한다.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원한다. 여기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, 그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